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해달라는 그런 정치 메시지인데, 여러 인터넷판에 지금 기사가 실렸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인터넷판에 놓은 기사입니다. 아침에 이것이 유영하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종이 신문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자, 중앙일보 제목은 유영하 다들 떠날 때 내 곁 지켰던 사람,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첫 정치 행보,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상당히 더 비판적인 제목인데, 자, 박근혜 첫 정치 행보, 그러면 다음 정치 행보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유영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 유영하 후원회장을 맡으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4분 54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유영하 유튜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말을 공개를 하면서 유영하가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 유영하 후원회장을 맡으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4분 54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분홍색 정장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곳 달성이죠. 돌아오던 날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개인 안위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선공후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공후사.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유영하가 본인의 후원회장이라고 이렇게 오늘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했죠. 후원회장을 맡은 이유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 부탁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유영하 후보에 대해서 어떤 고마움을 표시를 합니다. 유영하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제 곁에서 함께 했다.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다. 수술하고 퇴원한 다음 날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법정에서 저를 위해 변론을 했다. 그리고 이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저와의 만남을 차단한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고 질시를 받았음에도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묵묵히 그 비난을 감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 행복시대라는 이루지 못한 꿈을 유영하 후보가 이루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덕담도 했고, 후원 그리고 지지를 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제 고향이자 유 후보의 고향인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성은 신뢰와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유영하는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자, 이렇게 이 유영하 지지 메시지를 유영하 TV를 통해서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느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가 오랫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1998년에 달성 보궐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부터 제가 취재를 했고, 어떤 개인적인 자리도 몇 차례 가졌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람에 대한 고마움,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렇게 읽고 하니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자,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특유의 인사 스타일이 있었는데, 자, 이 5년 동안 유영하 변호사를 유일하게 접견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이런저런 사람을 접견을 하면은 상당히 막 혼선이 오기 때문에 유영하만 믿고 이렇게 의지를 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유영하가 5년 동안
변론도 하고 또 어떤 개인적인 일도 챙기고 한 것도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 유영아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서도 유영아가 내 곁을 지켰다.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다만 그런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을 유영아가 자기 정치에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건 별개로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별개의 시각으로 봐야죠. 자, 유영하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지지를 해달라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대구 시민들에게 자꾸 재촉을 한 그런 흔적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촉을 하고 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출마 선언할 때부터, 대구시장 출마 선언할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죠. 그리고 본인의 후원회장을 맡아주기로 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유세, 지원 요새는 못하겠지만 어떤 짧은 영상 같은 걸로 아마 격려를 해 주실 거다. 지금 오늘 짧은 영상 나왔죠. 4분 몇 초짜리. 그리고 어제는 또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내일 좀 영상이 하나 나올 거다. 이렇게 예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한다.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또 친박 후보 지원은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심을 독점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본인은 이렇게 박근혜 파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마라. 친박 무슨 이런 사저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같이 출마한 김재원 의원도 친박이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는데, 자, 그런 사람은 박근혜에게 접근하지 마라. 그러면서 본인이 독점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 마케팅을. 자,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메시지가 나왔는데, 오늘 메시지 중에서도 가령 후원회장을 맡은 것, 유영하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다. 유영하 후보가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인성은 신뢰와 진정성이다. 유영하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유영하 변호사는 2020년 총선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들고 나왔죠. 그래서 그때 미래통합당에 가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 이 메시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내왔다 하고 그것을 읽고 했습니다. 자, 그까지는 진정성을 의심을 할 수가 없겠죠. 신뢰.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었죠.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공천이 안 됐는데, 자, 그러면은 본인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고 다 한 거죠. 정말 진정성 있게 박근혜 전 대통령만을 위한 거라면은 공천 신청 그런 거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대구의 사저를 본인이 다 마련했는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돈을 빌렸던 어쨌든 간에 마련했는데, 이 낙향을 할 때, 그때 제가 상당히 이제 중앙정치와는 이제 거리를 두고, 마지막에 대구 달성에 낙향을 해서 편안하게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낙향을 이렇게 유영하가 다 준비를 하고 나서 본인이 바로 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고 박근혜 마케팅을 하니까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저는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또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어떤 메시지를 내고 하고 유영하가 그것을 마케팅을 하고 하면은 이게 전국적인 관심이 되면서 가령 수도권 선거나 이런 데서는 또 국민의힘 후보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이 뻔하죠. 적폐 세력의 부활, 이런 프레임을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막 걸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 수단으로 삼겠죠.
그렇게 되면은 대구 선거에서도 결국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전국 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이 박근혜 발의하는 그 유영아의 이 마케팅 정말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죠.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날 출발을 하고 6월 1일 날 바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때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야지 앞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도 생기고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그 해놨던 비정상적인 일들을 정상으로 돌리고 그런 동력이 생기는데 지방선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또 당초의 계획들을 조금 수정을 하기도 하는 이 상황입니다. 한국일보를 비롯해서 오늘 주요 그 아침 조간의 일면 토업은 전부 이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하고 뭐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죠. 그런데 바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뒤로 미루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톱을 중심으로 보시면 지방선거 의식한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 놓친다.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면은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공무원들의 이동 배치 같은 게 막 있어야 되고 관련 국회 상임위도 조정을 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지방선거 때 하면은 혼선이 있기 때문에 뒤로 늦춘다는 겁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현 정부 체계에서 기반해서 조각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공약했던 여가부 폐지도 일단 정지. 여가부 장관도 이번에 임명을 합니다. 그 임명된 장관이 폐지 수순을 밟는 거죠. 그래서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 개편을 막 하다가 무산될 때 이 정부 조직법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면 하기 어렵죠. 그러면은 동력 상실을 우려해서 9월 정기국회 때 개정안 논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동아일보 일면톱은 북한 핵실험 징후 속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한미동맹 심장부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서 한미연합사령관과 면담을 한 그 기사가 일면톱으로 실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한데 그 중에 하나 이 변화가 한동훈을 비롯해서 한동훈 무혐의를 결정을 받았죠. 어제 무혐의 결정을 받은 한동훈을 비롯해서 과거에 윤석열 사단 이렇게 불렸던 검사들이 속속 요직에 복직을 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윤석열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가 있죠. 문재인 정부가 새로 쌓은 적폐도 청산을 해야 된다. 신적폐. 자, 그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들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과거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다가 지방으로 줄줄이 자천이 됐던 그 검사들이 다시 복귀를 해서 그 일을 맡을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 사회면에서 많은 언론이 다룬 기사입니다. 세계일보 보시면은 한동훈이 족쇄 풀고 무혐의 받았기 때문에 그 채널A 사건입니다. 부활 신호탄을 쐈다. 그래서 윤석열 사단 검찰 요직에 중용될 듯하다. 뭐 지금 검찰총장은 김오수지만 이 검찰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지게 됩니다. 그때 추미애 장관 때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이 이 인사권을 행사를 해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을 요직으로 다시 복귀시킬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핵심 인물이 한동훈, 4차례 자천됐던 한동훈이 이 검언유착 혐의 무혐의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의 인사를 다 담당하죠. 그리고 수원지검장에도 함합행위 오르고 있다. 수원지검장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사건을 지금 맡고 있는 그 수원지검입니다. 그쪽으로도 함어평이 되고 있고, 또 한동훈뿐이 아니고 그 전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나 청와대의 그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그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자천이 됐던 이두봉, 박찬호 이런 사람들도, 이런 검사들도 요직을 맡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검찰 수사력의 회복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제2의 적폐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다. 뭐 적폐수사, 뭐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죠. 이것이 적폐수사냐, 정치보복이냐, 아니면은 정당한 그냥 검찰권 행사냐, 사회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뭐 그렇게 시각에 따라 볼 수 있는데, 이 범법 혐의가 있는 것은 수사를 해야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그 검찰이, 이렇게 되면 검찰이 앞으로 또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저번에 전해드렸듯이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힘이 그 세진, 경찰이 김혜경 씨 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런 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경찰이 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렇게 검찰 수뇌부가 바뀌면은 검찰이 다시 수사 지휘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서울신문 보시면은 어제 또 한동훈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한동훈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징역 1년의 구형이 됐습니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죠.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검찰이 전방위 사정에 나설까? 서울신문 사회면입니다. 자, 검찰이 유시민을 1년 구형을 선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동훈이 무혐의 받은 그 다음날 한동훈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가 된 유시민이 재판에서, 결심 재판에서 1년 구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그때 이 한동훈이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본인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돼서 본인이 사과를 하고 했죠. 그 사건인데, 이 전날 채널A 사건 제보자를 기소한 데 이어서 한동훈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상당히 강경해졌다. 자, 그리고 한동훈도 어제 무혐의 받고 밝힌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 해서 세 사람을 지목을 했죠. 유시민, 김어준, 최강욱, 자, 이런 사람들을 또 지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여기에 끝나지 않고 그동안 한동훈이 자천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재조명되는 그런 일도 앞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수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법인카드는 김혜경 씨 명의가 아니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몸통은 이재명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전 후보가 대선에 패배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무슨 뭐 지방선거에 나간다, 8월 전당대회 대표로 나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자, 그것이 왜 그러느냐. 갑옷을 입기 위해서. 경찰 수사가 들어오고 있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가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중앙일보 사회면 보시면은, 실제로 갑옷 이야기는 친명 국회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법카 의혹 수사에 친명, 이재명 6월 보선에서 갑옷을 입어야 된다. 6월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국회의원은 일단 여러 가지 특권이 있죠. 그 특권을 누리면서 검찰, 경찰 수사를 피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보궐선거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이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에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것이 조홍천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이재명의 주거지가 성남 순회동인데, 순회동이 분당을 지역구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분당을 지역구인데, 지금 분당을 지역구 국회의원은 김병욱이죠. 민주당 의원인데, 김병욱이 성남시장에 출마를 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 내보낸다.
그러면 그 남은 자리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니 분당을 해. 거기에 이재명이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불체포 특권 같은 이 특권이 있다. 그래서 수사에 대비할 수 있다. 이 논리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멀쩡한 국회의원을 성남시장 후보로 내보내고 거기 보궐선거를 만들어서 국민 세금을 들여서 선거를 해서 거기 이재명이 당선돼서 갑옷을 입는다. 방탄, 출마.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뿐이 아니고 송영길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죠. 송영길이 지역구로 있던 인천 계양을 여기도 이재명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뿐이 아니고 6월 보궐선거냐 8월 전대냐 조선일보 이재명 재등판 저울질. 자, 방탄을 위해서 재등판을 저울질하고 있는 이재명. 그리고 6월 지방선거 6월 재보궐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8월 전당대회에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민주당 안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가만히 있으면은 당연히 검찰,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탄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당대표도 나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 8월에 당대표 선거 나가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이 도움된다. 그래서 조기 등판론이 나온다. 그런데 반대론도 있습니다. 분당에 나간다고 해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치 생명만 깎아먹는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분당은 이재명의 현 거주지이지만 이번 대선 때 이재명이 분당 을지역에서 받은 표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무려 16%포인트나 졌습니다. 성남 안에서도 가장 열세 지역이 분당 을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 국회의원 보선에 나가도 국민의힘 후보에게 진다. 자, 국민의힘도 강력한 대항마를 내세우겠죠.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안철수 아니면 원희룡 이런 후보들을 내세우면은 분당을에 나가서 또 진다. 이재명이. 그러면은 이 정치 생명만 깎아먹는다. 이렇게 반대론도 있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게 방탄 옷을 입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재명은 본선에서 윤석열에게 졌고 예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에게 진 홍준표, 윤석열에게 진 홍준표는 지금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 명분논문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자, 홍준표를 도와왔던 인물 이진훈이라고 있죠. 전 수성구청장. 그때 홍준표 후보가 대구시장에 본인이 나가기 위해서 원래 이진훈이 대구시장에 나가기로 했는데 이진훈을 끌어내고 본인이 대구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그때 윤석열 그 후보를 만나서 당선인을 만나서 이진훈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을 좀 해달라 이렇게 모의를 시도를 했던 그 이진훈, 홍준표의 핵심 척건. 그런데 이진훈이 김재원 캠프에 합류를 해버렸습니다. 홍준표에게 너무 실망했다. 쏙 다르고 그 다르다. 자, 대구에서 나오는 대구신문 기사입니다. 일면 톡 기사입니다. 이진훈이 홍준표와 멀어져서 김재원에게 갔다. 홍준표는 배신자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진훈은 발표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준표 의원님처럼 종잡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대구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 대구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홍준표에게 대구시정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보여준 정치 행태는 저를 혼란에 빠뜨렸다. 정권 교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가업 완수를 위해 윤석열 후보와 원팀이 돼서 정권 교체의 가업을 완수해야 할 책임 있는 분이 사심으로 정치를 하는 것을 목도했다.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홍준표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윤핵관 압승이냐 비핵관 돌풍이냐 윤정부 당청관계 가늠자.
윤핵관, 윤석열의 핵심 접근, 권성동 출마를 했죠. 비핵관, 그러니까 윤석열 직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기는 조혜진 출마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정부 이 대선 승리 이후니까 윤석열 쪽이 윤석열의 그러니까 윤심을 받는 쪽이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유리하다고들 보는데 그래도 조혜진 의원이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유의미한 이 득표를 한다면은 앞으로 당청 관계에서 또 뭐 주류 비주류 이렇게 될 겁니다. 비주류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주목이 됩니다. 4월 8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